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 방송까지만 해도 중립 구간을 넘어서 탐욕 쪽으로 가고 있었죠. 앞자리를 6으로 바꿨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숫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중립 구간에서 47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죠. 금요일부터 약간 또 시장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그 이전보다는 조금 위축됐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죠. 비트코인의 가격도 79K 그 언저리를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립 구간을 넘어서 탐욕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에는 또 다른 변수가 또 자리 잡고 있죠. FOMC라는 산을 넘어야 되는 게 또 이번 한 주입니다. 이 FOMC 결과는 당연히 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겠지만 파월 의장의 입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아니면 우리 시장을 조금 도와주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지 아직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일단은 하방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기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 여기서도 더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시가총액의 변화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일 전과 비교했을 때 5% 이상 시가총액이 늘어나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우리 시장이 도대체 어땠더라 벌써부터 가물가물하기는 하죠. 그만큼 시장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사실 주 초반에 확실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다가 그 사이에는 약간 주춤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4시간 전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아침부터 다시 한번 시장에 상승세가 나타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24시간 전 대비해서도 시가총액은 1.8% 넘게 늘어난 수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 약간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긍정 포인트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코인들보다도 알트단에서 확실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타이밍들 전문가님 통해서 같이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저희가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ETF 통해서 기관들의 자금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의 동그라미가 굉장히 넓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자그마치 9거래일 연속해서 비트코인 ETF로 기관의 자금이 순유입됐다라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그 폭이 약간씩 아쉬워지고는 있죠. 현지 시간 24일 저희가 방송 직전에 확인했을 때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5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연속 유입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약간 아쉬운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2거래일 연속해서 순유출세를 보이고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일단은 대장에 조금 더 집중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대장이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서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기관의 시선이 쏠릴 수 있을지 그 흐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의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 고무적인 포인트들 ETF의 자금 흐름 안에서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또 어떨까요? 같이 한번 가격적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띠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소폭이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 0.03%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79,000달러 위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 방송에서 짚어볼 때만 해도 78,50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도 지금 갈팡질팡하는 분위기입니다. 0% 거의 보합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394. 그렇다면 우리가 2,400, 2,500까지 갈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XRP, 솔라나 마찬가지로 메이저 코인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1시간 전 대비해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도 일단 제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확실한 기회는 잡아볼 수 있겠죠. 나는 혼자서 시장을 메이저 위주로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수익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저희 방송 통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통해서 그 밑에 단에서의 기회들 잘 잡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와서 더 세세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도 받아가실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장이 우리가 주수로 본다면은 거의 한 달 동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 분위기를 이어갈지 아니면 반전될지 시장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래도 이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쁜 경우는 별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4월 들어서부터는 조금씩 우리 시장에 활기가 되찾아지는 듯한 느낌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5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과연 꺾일 것인가 아니면 이 기세를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침 또 5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FOMC라는 또 다른 산이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이거를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전략들을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챙겨봐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께 의견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부터 같이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시죠. 비트코인의 흐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 78K 잘 넘었네 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79K도 넘어가는 모습이에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일단 우선은 비트코인 주봉입니다. 오늘 주봉이 갱신되기도 했고 일단 이번 주가 저는 그래도 중요한 게 이제 월간 그러니까 달봉이 바뀌기도 하고 근데 또 주봉 마감은 5월 달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꽤 중요한 구간인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기준으로 4개 정도가 양봉이 나와줬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4주 연속 양봉으로 마무리된 적이 없었는데 일단 그만큼 시장이 좀 강하게 마무리가 됐고 근데 일단은 지금
내려오면서 하나의 스윙이었던 이 구간에 중요한 구간 여기 도달을 했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우리가 뭐 변했다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게 크게 보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하락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모습이고 그래서 시장이 방향이 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꺾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여기서 캔들이 어떻게 마감이 되느냐가 꽤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여줬던 이 구간을 채워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확장하는 이런 스윙이 하나가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금 도달한 구간에서 어떻게 캔들이 좀 움직여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봉에서 좀 날봉으로 한 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차트 자체가 꽤 견고하게 흘러가곤 있습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양봉을 띄우면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하락도 나오면서 충분히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4시간 차트로 좀 내려가서 우리가 지금 시장 추세를 먼저 파악을 하고자 하면은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던 상승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도 오전에 결국에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돌파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지금 이 직전 고점을 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된 상승이 지금 어쨌든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1시간 기준으로도 캔들이 2개에서 3개 정도만 지나면은 확정적으로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시간 봉 기준으로 본다면은 지금으로부터 봉이 한 2-3개 정도는 더 위로 쌓여야지만 조금은 안심이 가능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앞에서 올라왔던 구간에서도 결국에 이런 하락들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 상승이 저는 가짜 상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일단 올라오면서 뭐 되돌림도 너무나도 잘 들어왔고 그래서 비어있던 이 유동성 공백 구간들도 채워주면서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상승이 나올 때 가장 좋은 차트가 결국 이런 식으로 라운드 형태를 띄우게 되는 건데 보면은 결국에 저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하면서 축적을 했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상승에서 뭐 움직임이 뭐 크게 분출이 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상승이 시작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80K 이상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게 어쨌든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어쨌든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초입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시간 봉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확실히 조금 양봉이 2-3개 정도는 더 쌓여야 된다. 근데 그거를 가격적인 라인을 조금 대입을 해본다면 오히려 앞자리를 팔로 조금 바꿔주고 지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이 뭐 80K 바로 앞에 있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도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한 번 더 지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우리가 앞에 7자를 보는 게 아니라 8자가 꽤 길게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이 정말 중요할 것 같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굉장히 큰 미션을 지금 비트코인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까지의 상승 너무나도 유의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2스텝 정도는 더 나가줬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봤죠. 여기에서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이 양봉이 조금씩 더 쌓여가는 모습이 나타나는지 또 가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앞자리를 팔로 바꾸고서 여기에서 이제 안착하는 흐름까지도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에 조금 이번 한 주 동안의 흐름이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시면서 비트코인의 움직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더리움의 더 큰 상승을 조금 더 눈앞에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400에서 2,500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비트코인이 팔로 바꾸면 좀 시원하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크게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단기 수익률은 조금은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봉을 봤을 때도 결국에 되돌림이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얘가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물량을 모아주고 축적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래서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조금 자리를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만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주봉 기준으로 꽤 강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저는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주봉 기준으로 보고 있는 차트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전 고점까지만 보더라도 여기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전 고점까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상승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봉상에서도 이 구간을 봤을 때도 우리가 지금 VPBR로 체크를 하면은 지금 이 구간이 결국에 텅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 올라온다 하면은 결국에 여기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너무나도 낮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기준에서 이더리움이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저는 힘을 받아서 2,800불까지는 충분히 와. 강하게 상승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방향을 정해주고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혹은 그 자리만 버텨준다든지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되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2,800불까지는 사실 장애물이 진짜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알트들의 왕의 상승을 조금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전 고점 저 부근이 한 2,800달러다라고 보고 있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뭐 3,400불 여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그런 걸 뭐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기를 가기 전에 가장 우선은 2,800불을 우리가 먼저 가서 여기서 좀 지지를 해주고 여기에 정착을 하는 것이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장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봤을 때 직전 고점이 2,800달러라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가기까지 그 다음에 장애물이 한 2,800달러 부근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 프로파일로 싹 그어서 말씀을 해주셨죠. 옆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었던 게 거기에 물량이 조금 쌓여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물량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주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저희 방송에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여태까지의 방송을 놓쳐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놓치셨던 부분들 지금이라도 알고 잘 활용하면 좋은 보조 지표와 같은 내용들도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과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더리움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게 솔라나기 때문에 솔라나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여태까지 비트와 이더는 조금 많이 긍정적이었던 반면에 솔라나는 약간 시장의 관심 밖으로 갔었는데 솔라나도 조금 빛을 보는 날이 올까요? 네, 저도 지금 뭐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 먼저 상승을 해주는 게 우선이겠지만 지금 그래도 예전에 이더리움의 대항마였던 솔라나도 저는 차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주봉에서 보면은 뭐 당연히 그렇다 할 상승은 없었습니다. 네. 많은 분이 뭐 수렴도 하고 있고 계속해서 횡보가 길어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뭐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나 혹은 뭐 신규 상장한 그런 코인들 위주로 거래를 하셨는데 일단은 비트와 이더가 지금부터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 메이저들도 그 턴을 이어받을 건데 저는 뭐 다른 메이저들도 꽤 많지만 그래도 10위권 내에서 봤을 때 솔라나가 그래도 가장 저는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도 보면은 뭐 횡보를 꽤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방향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는 한 번 더 축적을 하는 그런 구간이었고 그래서 여기를 하방 이탈을 할 것인가 우리가 상방 돌파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했지만 지금 뭐 비트랑 이더 전부 다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해주는 그런 움직임에서 네. 솔라나도 충분히 상승 추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더리움과도 뭐 지금 알트코인들은 꽤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상승폭에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지만 지금 뭐 솔라나도 봤을 때 내려오면서 결국에 그냥 진짜 흘러내리는 수준으로 내려왔었기 때문에 네. 위에 물량도 텅텅 비어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물량 축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2,800불을 가고 비트코인도 8만 달러대에서 놀게 된다면은 그 흐름을 어쨌든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어받을 건데 그 중에서도 솔라나가 우리가 이제 고시총에
있는 그런 메이저 알트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솔라나는 뭔가 잠재력과 상당히 연관성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차트에서만 보더라도 지금의 이 박스권만 탈출을 한다면 위로 텅텅 비어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아직 엔진에 불을 붙이지 않은 로켓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올라가는 비행기도 물론 좋지만요.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로켓 찾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메이저 가운데에서는 솔라나가 가장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길게 호흡을 가져가시면서 얘의 차례가 될 때까지 나는 조금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잠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 비트, 이더 그리고 솔라나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메이저보다 알트들이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트단에서 전문가님이 좀 짚어보자라고 할 만한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는 뭐 거래소 들어갔다 하면 뭐가 유의 종목이다, 뭐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러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거 같이 보고 싶으실까요? 오늘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스텔라 루멘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뭐 이전에 뭐 리플을 거래하셨던 분들 뭐 당연히 이런 코인들 좋아하셨던 분들도 지금 리플이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코인들 뭐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시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건들고 있는 게 또 스텔라 루멘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보통 리플이 올라가면 스텔라 루멘도 같이 올라가고 스텔라 루멘이 오르면은 리플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어쨌든 커플링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네. 우리가 지금 그래도 저는 스텔라 루멘을 보면서 리플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도 뭐 지금 뭐 스텔라 루멘 시총이 그렇게 적은 코인도 아니고 그래서 봤을 때 결국에 뭐 다른 알트들처럼 움직이고는 있지만 하나의 방향 이후에 축적이 꽤 길게 일어났고 스텔라 루멘이 지금 돌파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코인을 보고 나서 리플을 본다라고 하면 리플은 좀 옆으로 더 길게 횡보를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 스텔라 루멘이 먼저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리플도 곧 뒤따라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다른 뭐 저시총 알트들처럼 뭐 하루에 뭐 30% 40%뭐 이렇게 오르는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상승은 우리가 스텔라 루멘 그리고 리플 이 코인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조금 더 XRP보다는 빠르게 갈 가능성이 네. 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이 먼저 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리플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런 힌트를 또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리플 코인을 계속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텔라 루멘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XRP를 대신해서 약간 커플링되는 성향을 띠고 있는 스텔라 루멘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일단 XRP가 가면 스텔라 루멘도 가는 경향이 있고 또 반대로 스텔라 루멘이 먼저 가고 나서 XRP가 가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주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 스텔라 루멘을 봤을 때 지금 상승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일단 XRP보다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으시다면 스텔라 루멘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저시총 알트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겁이 많아서 이렇게까지는 전략을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텔라 루멘이 이보다는 조금 더 시총도 크고 안정적이니까요. 이에 대한 전략들 받아가시면서 향후에 XRP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들까지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스텔라 루멘까지 차트의 흐름부터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버티느냐 이슈와 관련된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어떤 이슈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첫 번째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FOMC가 될 것 같아요. FOMC 뭐 당연히 뭐 결과야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거지만 파월 의장이 과연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조금 독이 되는 발언을 할 것인지 전문가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뭐 당연히 금리 결정도 금리 결정이지만 전 기자회견이 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일정부터 먼저 체크를 하면은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0일 새벽 3시에 발표가 되고 그래서 발표 자체는 어쨌든 우리가 뭐 패드워치라든지 뭐 지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했을 때 동결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그 다음 30분 뒤에 파월이 등장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 질의응답 시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핵심은 뭐 매번 똑같습니다. 점도표가 업데이트가 되는 것과 그리고 파월의 발언 톤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데 뭐 비둘기적이냐 매파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이제 슬슬 어쨌든 이제 캐비너치로 바뀌는 과정에서 여기서 그냥 좋게 마무리를 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매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이 시장의 불확실성에 조금 더 불을 지필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고 그래서 뭐 전쟁 이슈 자체도 뭐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도 나왔던 주제이고 이게 지금 유지가 될 것인가 혹은 이 전쟁이 영향을 미쳐서 금리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점도표도 업데이트가 되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조금은 더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은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30분 뒤에 발표되는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이냐 비둘기적이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이 한 주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달 방향을 좀 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파월 의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들 뭐 곧 있으면 캐비너시로 바뀔 텐데 라는 시장의 심리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충분히 그것도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임기 기간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파월이 뭐 엄청난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도 시장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비둘기파적인 그런 좀 좋은 성향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4에서 5%뭐 이 정도 상승은 이전에도 많이 보였으니까 근데 뭐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잠깐 충격을 줄 뿐 그 분위기가 반전된다든지 하락으로 이어진다든지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FOMC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깜짝 서프라이즈처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세워준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더라도 캐비너시가 그 다음 주자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완충작용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시장의 즉각적인 충격,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들까지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목요일에 방송 통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목요일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GDP가 발표가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GDP가 1분기 GDP가 발표가 되는데 FOMC 이후에 바로 발표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목요일 날이 사실상 변동성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래서 뭐 개인 소비 그리고 투자 수출 등 세부 항목들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예상은 최근 경기 둔화 우려로 성장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시장을 통해서 겪었던 것 자체가 뭐 전쟁이라든지 앞에서 이미 큰 이슈들이 있었고 시장도 이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 그리고 몰랐던 이슈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아서 지표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GDP가 강하게 나오든지 뭐 약하게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경을 쓰기보다는 FOMC 다음날 발표되는 지표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요즘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예전만 못하다, 영향력이 조금 미미하다라는 거 저희 방송 통해서도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이번에 발표되는 GDP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죠. 5월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 놓여 있는 만큼 어떤 것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우리가 또 쉬는 날이죠. 쉬는 날을 앞둔 목요일에 이렇게 FOMC 결과며 GDP 발표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이 쉬는 날을 앞두고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정보방 안에서 늘 24시간 동안
동안 여러분을 케어해주고 있으십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여러분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정보방도 100% 활용하시면서 전문가님 통해서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자세한 타점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보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약간은 경각심도 조금 심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금 눌림목이 나타난다라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열어두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우리가 눌린다라는 그 가능성을 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뭐 78K 중반대나 별로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저는 하락을 하더라도 직전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7K 초반까지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올라오는 척 하다가도 충분히 우리가 하락을 이런 식으로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저는 이 저점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근래는 안 깨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뭐 조정을 당연히 우리가 뭐 막연하게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꽤 긍정적인 구간이고 올라오더라도 되돌림의 규모 자체가 이 자리만 좀 확실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지지는 이 자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상승 이후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 근데 여기를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저점은 저는 지켜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뭐 실시간으로 우리가 더 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이번 주를 좀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올라온 이후에 79.5K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혹은 여기서 돌파를 실패를 하고 여기에서 한 번 더 횡보를 이어갈지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는 70K 그 후반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잘 갖춰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눌림목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77에서 78K 정도 그 정도 선에 그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번에는 상방으로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또 실전에서 어떤 것들을 활용해보면 좋을지 그 내용 한번 교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차트 흐름을 같이 짚어보잖아요. 상승을 하다가 약간 눌림이 나올 때나 아니면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이 나올 때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상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많은 분들이 뭐 우리 어떤
어떤 도구인지는 알지만 뭐 활용 방법을 정확하게 뭐 이해를 잘 하기도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것도 맞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이걸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보나치를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것 자체가 되돌림의 규모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쉬는 구간을 찾는 도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피보나치가 별 다른 건 아닙니다.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한 되돌림 비율을 찾는 건데,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하락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구간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우리가 주요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어느 구간이 조금 더 중요한지를 이해를 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PA와 어떻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것만 단독적으로 사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표로 뭐 추세 그리고 모멘텀, 변동성 그리고 시장이 과열됐는지를 여러분들이랑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6번째에서는 시장이 숨을 고르는 구간을 알려주는 피보나치 되돌림을 우리가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만 사실 잘 쓰면은 지지와 저항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의 주요 되돌림 비율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피보나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면은 뭐 숫자가 뭐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셨을 거고 뭐 본인들이 뭐 차트에 그어보면서 거래를 해보시기도 했을 건데, 그래서 주요 비율, 그러니까 제가 사용을 했을 때 이것들이 조금 더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싶은 게 일단 0.236, 23.6%.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차트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되돌림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여기에서 잘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습니다. 강한 추세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원웨이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쉽게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추세가 정말 강한 추세일 때 236에서 보통 되돌림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0.382 우리가 내려오다가 38.2%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인 되돌림의 규모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단에 내려오다가 보통 반등이 온다. 근데 여기서 꺾이는 타이밍이 보통 0.382 여기까지가 보통 저는 최소 되돌림의 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기 왔을 때 여기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큰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0.5입니다. 50%를 기준으로 시장이 이게 되돌림인지 혹은 이게 그냥 이제 추세가 변경이 되는 건지 우리가 강력한 심리적 지지와 그리고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의 비율 0.5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피보나치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0.618, 61.8% 황금 비율입니다. 수열 자체가. 그래서 가장 강력한 반전 혹은 지지가 되는 그런 구간으로 많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0.786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되돌림 추세가 약해질 때 자주 나옵니다. 얘랑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요 비율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좋은 거는 0.5와 그리고 0.618 실제로 거래를 할 때도 이 두 자리에서 가장 거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이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 0.382.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거 0.382, 0.5 그리고 0.618 이 수열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도 거래할 때 많이 나오는 자리이고, 여기에서만 거래를 해도 사실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 되돌림 비율 여러분들 이렇게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시 차트를 그러니까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는 저점과 고점 그리고 하나의 스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일반적인 되돌림의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장 우리가 최소 되돌림 폭인 0.382 여기서도 한번 지지가 나와줬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0.5 혹은 0.618까지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시 차트를 봤을 때도 0.382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것 세 개만 사실 체크를 하셔도 거래하기는 괜찮다. 그래서 되돌림이 왔을 때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더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거래할 때 조금 더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뒤에서 어떻게 실전 활용하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자,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명확한 스윙의 고점 그리고 저점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1분 차트, 뭐 5분 이런 데서 찾는 것보다 상위 타임 프레임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혹은 4시간 이 정도 에서는 찾아야 우리가 조금은 더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드래그를 하는 거고, 하락 추세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주요 레벨은 38.2%, 50%, 61.8%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앞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고점을 우리가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1 그리고 0으로 이렇게 세팅이 될 건데, 여기서 되돌림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0.382 그리고 50% 그리고 61.8% 이 구간들이 여기서는 우리가 주요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래를 해 나갈지, 여기서 내가 지지가 나온다면, 그리고 또 여기서 뭐랑 같이 본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받아보시거나 포지션을 오픈을 하는 그런 중요한 거래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거래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고점 그리고 명확한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뭐 50%, 61.8%, 38.2%의 비율이 보이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구간들 우리가 50% 그리고 이 38.2%에서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꽤 중요한 라인은 이렇게 3개 정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3개만 솔직히 보고 거래하셔도 이렇게 크게 어려울 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 추세일 때는 저점에서 고점으로, 우리가 하락 추세일 때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긋고 되돌림의 규모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의 수열 우리가 앞에서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열만 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거래하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이게 뭐 사실 정답도 아니고, 이 수열만 가지고 거래를 해서 뭐 수익이 엄청 났다 이런 사람들도 사실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시장이 어디서 방전이 나오고 어디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재료인 거지, 이것만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PE랑 조금 결합해서 거래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진입 포인트라든지 그리고 매매 방식을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쓰는 거래 셋업은 61.8% 그리고 50% 레벨에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뭐 피보나치 수열이 굉장히 많지만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될 구간은 38.2%, 50%, 61.8%에서만 거래를 해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오더블럭이나 혹은 FVG가 겹친다, 그리고 우리가 긴 꼬리 캔들 그리고 인걸핑 장악형까지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력하게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셋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에선 거래를 하더라도 우리가 꽤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61.8% 혹은 50%에 도달을 했을 때, 근데 이 구간에 FVG까지 있네? 근데 뭐 RSI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실 분들은 다이버전스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은 우리가 고확률로 수익을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78.6%까지 깊은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MACD까지도 체크를 하시고 추세가 약화가 됐구나, 추세가 많이 약해졌구나를 체크하면서 거래를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뭐 익스텐션 연장으로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이 피보나치 자체를 조금은 활용을 하셔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익스텐션 연장을 좀 활용을 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셋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앞에서 봤던 그 차트입니다. 근데 이게 꽤 여러분들이랑 거래를 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때도 꽤 이상적인 구조인데, 이렇게 앞에서 하나의 스윙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돌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38.2% 혹은 0.5% 그리고 우리가 61.8% 여기에서 진입 셋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당장 보이는 게 여기서 FVG가 먼저 보이는 상황이고, 여기 위에서도 빈 공간 유동성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서도 하락 추세 하나가 진행이 되고 돌파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오더블록까지 중첩이 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매수를 받는다면 그래도 꽤 좋은
수익을 우리가 얻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수요일 근처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FEG 그리고 뭐 오더블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게 좀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만 솔직히 정말 내가 자신 있는 자리에서만 거래를 해도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게 최종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엄한 데서 뭐 236이라든지 뭐 786 이런 데서 애매하게 거래를 하기보단 이런 좀 확실한 자리를 잡아서 거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오타인데 피보나치 실전 주의점이랑 과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레벨을 쓰면은 차트가 너무 복잡해집니다. 뭐 많은 분들이 쓰시는 뭐 705 레벨도 있고 뭐 886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38.2%, 50%, 61.8%, 78.6% 이거에만 사실 집중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어려운 거 많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스윙의 고점 그리고 저점 선택이 잘못되면은 이 레벨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상위 타임프레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통일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한 추세에서는 23.6%에서 38.2%에서만 되돌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추세의 되돌림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는 보조 도구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맹신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10번 수익을 내다가 한 번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도구들이나 지표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할 정도로만 쓰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 PE랑 결합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매 방식을 선호를 하시면은 조금 더 승률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보나치를 그래도 꽤 빠르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내용들은 전부 정보방에서 다뤄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같이 매매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피보나치 되돌림과 관련된 내용들 만나봤습니다. 여태까지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참 고민이 깊으셨죠. 이럴 때 피보나치를 여러분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마저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다른 것들과 섞어서 사용을 해야지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이거 하나만 너무 맹신을 하시기보다는 여태까지 전문가님 통해서 배웠었던 수많은 지표들 이런 것들이랑 조금 같이 활용을 하시면서 더욱더 확실한 전략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게 참 안 되더라 하는 생각 드시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전략들 다 세워서 알려주고 있으시니까 정보방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문가님의 교육을 들어봤다면 이제 실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유망한 코인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블러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제2의 블러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꽤 그래도 많이 시장 돌려보면서 봤는데 뭐 블러도 꽤 좋은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60% 이상 수익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코인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뭐 블러만큼 좀 상승을 해주면은 좋겠지만 일단 오늘의 히든 코인입니다. 오늘의 히든 코인은 이것도 지금 큰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저점이 그리고 고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차트의 그런 코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알트 코인들이 많이 못 갔었고 하락이 길게 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코인을 찾을 때는 이런 코인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하락 추세가 나왔고 그대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횡보를 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만 하셔도 좋은 코인들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을 건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그런 구간에 도달을 했다라고도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을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강한 되돌림 우리가 78.6%까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번 더 되돌림이 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받았을 때 꽤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오늘의 히든 코인 자체도 꽤 좋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보니까 이것도 현재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코인들도 이런 구간의 차트들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돌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추세가 나오고 지금 이런 자리들이 좀 나와준다면 정말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코인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다면 정보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코인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조금 완만한 U자형 형태를 띠는 이런 패턴이 오히려 건강한 상승이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죠. 역시나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잘 응축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타나는 중입니다. 그리고 옆에 볼륨 프로파일도 같이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로 갈수록 확실히 매물대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탄력 붙을 가능성도 있죠. 이때 나타나는 상승 내가 수익으로 꼭 연결시키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지금 바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까지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